네, 안녕하세요. 기원 아카데미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문승범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문법 문제입니다. 먼저 저번에 안 그래도 난이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난이도를 확인했던 문제였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탑5 안에 드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선생님들이 궁금하실까봐 문법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구나 라는 거 한번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2등급의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구분입니다. 자, 한 번만 문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에 도움이 안 되고요. 이 다음 부분. 우선 고는 단어와 단어를 잇는 보조적 연결어미로서 본용어의 보조용어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어는 뒤에 붙으며 문법적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금강산을 보고 싶다 해서 뭐뭐고는 본용어는 보다의 희망의 의미를 가진 보조용어는 싶다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보조용어과 본용어 사이에 고 뒤에는 서가 붙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로 잡고 갈 거, 본용어 보조용어는 문제 끝나고 설명할 거고요. 네, 먼저 이 본용어 보조용어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뭐 고 다음에 뭐뭐 서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해당 체크포인트 잡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 살짝만 써놓겠습니다. 일단 예문 보시고 이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기버세 수학 선생님이지만 2등급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신 강창랑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창랑 팀장님, 떠나고 서 붙였습니다. 떠나고서 말았다 문장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지고서 들지 문장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분한테만 물어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서 네, 또 한 3등급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신 저희 서통현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울고서 있구나 제 문장 됩니까 이거? 울고서 있구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네, 하고서 놀아라 문장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놀아라 하면 되는데 네, 하고 나서입니다. 네, 하고서 나서 문장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자, 견디고서 쓰러졌다 문장 될까요? 좀 어색하지만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앞에 못 써주세요. 네. 네, 앞에다가 못. 네. 제가. 일단 학생들이 실전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5번을 골라냈어야 됩니다. 네, 표시가 좀 깜빡했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문제가 난이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일단 보조용어, 본용어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본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 의미를 드러내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용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어는 뒤에 붙어가지고 문법적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예시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할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전 다른 예시가 나왔으면 어려웠을 텐데 이 깎아주다입니다. 자, 이승현 선생님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깎아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 문장을 보고 학생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승현 선생님? 네, 물건값을 깎아주다도 있을 거고요. 네, 사과를 깎아주다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기부의 의미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주다라는 단어에서? 그렇지는 않죠. 이 부분에서 이제 본용어, 보조용어 구분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 서라는 걸 넣어보면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서고요. 앞에 아는 모음 탈락으로 탈락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서 한번 붙여보면 굉장히 구분하기 편해집니다. 네, 깎아서 주다 하면은 여기서 분명히 기부의 의미가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본용어, 보조용어 구분하는 문제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해당 교육과정에 이걸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저기 앉아가지고 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냐면 이게 출제율이 일단 출제율 난이도 설명하겠습니다. 출제율은
5에 3.5 정도 됩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으나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때 어쨌든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3.5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거의 70% 가깝게 틀린 문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해당 문제 많이 틀린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국어라고 해가지고 문법 내용을 배웁니다. 근데 그 문법 내용에서 본용어, 보조용어에 대해서는 살짝 훑고만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문학이랑 독서를 배웁니다. 교육과정상. 그럼 문학이랑 독서를 배운다라는 건 문법은 배우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로 언매를 선택하는 거는 3학년 때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매가 많이 약한 상태에서 본용어, 보조용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이 틀렸을 확률은 아마도 처음 보는 단어여서 그렇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틀렸을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 목동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1학년 때 수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그 문법을 선택하지 않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또 자기가 득점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실제로 국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매를 선택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분명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본다면 그 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저희가 접근할 때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독해력만 가지고 있었어도 마지막 그 다음에 설을 짚어낼 수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 대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풀어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평 마치겠습니다.